제가 영화 눈동자를 보고 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채널을 다시 영상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 눈동자를 보고 나서 내 눈동자를 의심했다. 그 정도로 영화가 좀 한숨이 좀 많이 나오더니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눈동자. 제가 이 올해 2026년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최악의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막도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화인데 제가 올해 초에 이 영화를 봤거든요. 이 영화 보시면 관객 수가 10만 명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진짜 마이너한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이랬어요. 이 영화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최악의 영화다. 최악의 영화. 제가 나중에 이 영화 리뷰 따로 찍겠습니다. 진짜 너무 압도적으로 최악이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제 신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야, 죽기 전에 너가 영화 눈동자하고 사막도하고 둘 중 하나만 봐라. 죽기 전에, 딱 죽기 전에. 그러면 저는 사막도를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눈동자는 저한테는 너무 별로였다. 뭐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사막도라는 영화는 뭐 저는 정말 이 영화를 별로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영화는 적어도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했어요. 이 사막도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짜증이 한편으로가 아니지. 아무튼 영화 짜증 났어요. 이 사막도는. 아무튼 근데 그 영화보다 눈동자는 미칩니다. 제가 봤을 땐 명백히 아래에 있어요. 이 눈동자라는 영화를 한번 줄거리를 제가 좀만 얘기를 해볼게요. 스포일러가 약간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눈동자라는 영화의 처음은 아주 간단해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귀신 나온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전 예고편도 안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라는 말을 듣고 저는 당연히 뭔가 귀신의 눈 이런 거 나올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귀신은 아예 안 나오고요. 그냥 사람의 눈이 문제인 거고, 이 주인공인 신민아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신민아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민아는 스토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킹을 너무 심해져가지고 스토킹을 피해서 여동생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전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스토킹이 굉장히 심한 범죄로 나와요. 이 영화에서는 심지어 무슨 그 스토킹하는 애가 발찌까지 차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봐도 심상치 않은 스토킹 범인데 도망간다는 데가 자기 여동생 집입니다. 아니, 여동생이랑 같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여동생 집으로 간다는 거 뭐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뭐 여동생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동생 집에 갔는데 여동생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동생은 사실 죽었던 거야. 그 집 지하에서 자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 시민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 타살이다. 이건 타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 아시죠? 이런 영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 경찰들 다 그럽니다. 이거 자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유서 없이 죽는 사람 이런 패턴 자주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인공은 여동생이 타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냐면 여동생은 장애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애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다. 프라이드. 이게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장애를 이제 눈을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여동생입니다. 왜냐면 사실 여동생은 아티스트였어. 얘가 무슨 그 석고상 같은 걸 만드는 예술가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장애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신민아의 여동생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주장함에 있어서 장애가 도움이 됐는데 장애 때문에 죽을 리가 없다. 심지어 그 여동생이 죽은 곳 근처가 여동생 작업실인데 그 작업실에는 막 심지어 만들다 만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여동생 성격상 이런 걸 그대로 두고 죽을 애가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타살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왜 타살인가에 대해서 주인공이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이 너무 좀 심란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딱 봐도 영화에서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민아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여자 경찰이 있습니다. 여자 경찰. 그런데 뭐 본능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알아요. 그래도 얘는 범인까지는 아니겠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나오는 남자 경찰 한 명 있어요. 그 남자 경찰도 이 신민아를 도와주는 역할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남자 경찰은 나올 때부터 그냥 이상하게 나와요. 얘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얘 좀 뭐가 있겠구나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내내 이 신민아를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화 보면 알죠? 대놓고 나 범인이요 하는 애는 범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장애인이 좀 더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일을 하던 어떤 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왜 아들이냐고 하냐면 그 사람의 아빠가 이 영화 나오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제 그 아들이라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되게 막 생긴 게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엄청 무섭게 생겼어.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제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볼 때 쟤는 착한 애 같아. 실제로 착한 애였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막 흘러가요. 이제 경찰들이 나오고 이 신민아를 도와주고, 신민아는 또 범인을 찾으러, 증거를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여동생이 갔다던 호텔도 가보고 뭐 쭉 가봐요. 가보는데 갈 때마다 사고가 나. 호텔에 가니까 갑자기 호텔에 불이 나면서 자기를 도와주던 호텔 지배인 같은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자주 가는 어떤 센터 같은 데 갔더니 갑자기 막 정전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신민아가 집에 있는데 범인이 찾아옵니다. 범인이 찾아와요. 막 찾아와. 막 무섭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범인을 피해서 막 도망가요. 집 밖으로 막 도망가. 눈 안 보이는데 막 도망가. 아, 진짜 이해 안 가긴 해. 아니, 눈은 안 보이는데 막 길거리를 막 걷고 있다니까? 그것도 길을 막 걸어요. 막 걷는데, 그날 심지어 비도 많이 오는 날이야. 신민아가 막 이제 그 도망갑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아니,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 길이, 그러니까 신민아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있고 이미 집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도로야, 도로. 도로가 나와 있는데 신민아가 이렇게 여기서, 얘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길을 걷고 있어요. 참고로 눈 안 보입니다. 지금 눈 안 보여요. 눈 아예 안 보여. 신민아가 영화 중간에 수술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의사가 말해요. 이 붕대를 일주일 동안 풀지 마라. 일주일 동안 푸는 순간 넌 눈이 보이지 않을 것,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해주고, 그 일주일 사이에 범인이 신민아 집에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신민아가 이렇게 집 밖으로 도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민아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막 길바닥을 걷고 있다니까. 어쨌든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날 비가 오고 있다고. 비가 막 와요. 비가 오고 지금 여기서 범인을 쫓아오고 있어. 범인이 막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 얘는 참고로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튼 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딱 마주칩니다. 얘 누구냐? 얘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장애인의 아빠예요. 아빠. 제가 지금 영화 그 지금 생략을 하나 했는데, 영화 중간에 그 장애인 아들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엄청 무섭게 생겼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 지하에서 또 죽어요. 자살을 해. 그러면서 뭐라 적어놨냐면, 아, 내가 사실은 범인이요, 이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이 장애인 아빠가, 아니 얘가 진짜 그랬다고? 뭐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가 이 유서를 썼다던 그 PC방에 가서 유서를 직접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유서 메모장에 적혀져 있던 거야. 범인은 점점점점 적혀져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정확히 말하면 이 장애인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편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고, 심지어 겉에 비 와서 젖을까봐 비닐을 한 번 더 감싸가지고 이 편지를 심나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편지 안에 범인이 누군지 적혀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그냥 만나가지고 범인 씨발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이 편지 안에 범인이 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장애인 아버지가 이 범인하고 맞짱을 깝니다. 아, 맞짱을 깝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장애인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아가 여기 어디 구석에 숨어 있어. 이렇게 어디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이 시민아 집에 밥 주던, 밥 차려주던 아주머니가 시민아를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시민아가 나 좀 경찰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고 자요. 근데 눈 떠보니까 경찰서가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경찰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이 시민아를 재워놓은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이때부터는 범인이 딱 나옵니다. 왜냐면 이 아줌마가 이 시민아를 경찰이 아니라 자기 집에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아의 손에 있던 그 이제 SOS 요청하는 팔찌, 그런 거를 다 갖다 버려버려. 그래가지고 아,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 이거 이 아줌마가 범인이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민아가 일어났는데,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었다고, 이상한 집에 있었다고. 생각이 난 거야. 아, 아까 전에 내가 받은 그 편지, 이 편지 안에 범인이 누군지 적혀져 있다던 그 편지, 이 편지를 봐야겠다. 근데 참고로 이 시민아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의사가 말했잖아요. 7일 동안 벗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 못 본다 앞에. 그런데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냥 이걸 벗어 던지고 이걸 봅니다. 편지를 봐요. 편지에 뭐라 적혔었냐? 편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밥 차려주는 아줌마, 밥 아줌마, 그러니까 밥 누나 볼게. 밥 누나 사실 남자야 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알고리즘이 확인이 된 거죠. 아, 이거 밥 누나가 사실은 남자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팍팍 말할게요. 더 말하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알고 보니까 이 밥 누나가 그 자기 여동생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자기 집에 밥도 차려주던 이 밥 누나는 사실 남자였고, 이 남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영화 중간부터 나왔던 남자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차려주는 누나와 남자 경찰은 사실 동일 인물이었던 거야. 왠지는 안 나와요. 그냥 아무튼 동일 인물인 거임. 그래가지고 이 애가 여장을 하고 누나인 척을 하고 주인공한테 밥을 차려줬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공 여동생한테 밥을 차려줬던 거예요. 여동생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얘를 소유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여동생이 눈 수술을 한 다음에 자기 누나한테 런 하려고 한 거야. 같이 살 거야 누나랑 이러고 해가지고 여동생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 신민한테 이야기합니다. 신민아, 너가 네 여동생을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단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가 느려. 제가 말한 이 내용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영화가 그냥 천천히 계속 이게 흘러가다가 진짜 막판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판에 가서 갑자기 범인이 밥해주던 아줌마였대. 그러면서 갑자기 사실인 얘가 남자 경찰이었대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골 때리는 게, 그러면은 지금 어디냐면요, 영화 막판에 가서는 이미 여기는 그 밤누나 집이에요. 밤누나 이꼬르 남경찰, 이 사람의 집이에요. 여기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 이게 골 때리는 게 그냥 경찰이 이게 주인공이 구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심지어 주인공 중간에 영화에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 집 2층으로 도망가요. 2층으로 이렇게 도망가. 그래서 2층에서 구석에 숨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범인, 이 밤누나, 이 사람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2층으로. 2층에 올라왔더니 신기하게도 이렇게 두 개 창고가 있어요. 2층에. 그래서 하나를 열어. 그랬더니 참고로 이 경찰 연 겁니다. 신민아가 둘 중 하나 숨어 있거든. 열었는데 여기서 3이 나와. 알고 보니까 얘는 엄마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 말했잖아요. 얘 남자 경찰이라고. 얘가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도 죽였던 거야. 근데 엄마는 얘를 또 학대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엄마를 죽였는데 엄마한테 학대를 받았었고 해서 뭐 그랬던 것 때문에 얘 안에 이중인격이 생겨가지고 실제로도 이제 자기가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뭐 자기는 이제 아들인 경찰 역할도 하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서 막 유리를 깨부시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옆에 있는 문에서 여기서 기억도 잘 안 나. 심나가 나왔나? 얘가 문을 열었나?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 영화가 심나가 도망가고 경찰이 막 와서 얘를 이제 잡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너무 클래식, 뭐라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도와주려는 조력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조력자들이 먼저 범인을 알아내. 그런데 범인을 알아내고 내용을 전달하기 직전에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 호텔 지배인이 먼저 죽고요. 근데 이 사람 범인 몰랐는데 죽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죠. 아버지도 죽어요. 이렇게 세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나왔던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영화 초반부터 이 신민아를 스토킹하던 남자가 있어. 스토킹하던 남자. 그러니까 스토킹남이죠. 스토킹. 근데 얘는 뭐지? 얘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얘는 중간까지도 나와요. 중간까지도 나와가지고 신민아가 혼자 있는 차를 막 얘가 공격까지 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영화에 안 나와요. 뭐지? 이게 그러니까 뭐 얘에 관한 스토리도 안 풀어주고요. 그냥 아, 물론 이 영화가 뭐 킬링타임의 값어치도 없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킬링타임 정도의 값어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일단 신선함이나 새로움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뭔가 좀 되게 쪼이는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한들 템포가 빠르지 않고 느려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스릴러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해도 이 영화까지 마음에 들어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막도란 영화를 굉장히 욕을 하면서 그래도 죽기 직전에 딱 한 가지 영화,
예, 죽기 직전에 신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막도 볼래. 오늘 본 영화 뭐였지? 이름 기억도 안 나. 아, 눈동자. 그래, 눈동자. 눈동자 볼래라고 하면은 뭐 볼 거냐? 참고로 눈동자는 지금 평점이 8점대고요. 이미 누적 관객이 48만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까 뭐라고 말했던 사막도는요. 평점이 6.7에 관객 수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화 어떤 뭐 성과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관객 수만 계산한다면 눈동자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막도 봅니다. 예, 물론 사막도라는 영화는 패급이에요. 이 영화 답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막도라는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에서 진짜 골 때리지만 진짜 나 듣도 보도 못한 걸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야,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런 걸 볼 그게 있을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영화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제가 욕을 드립딴 거였는데 이 눈동자는 오히려 내가 본 것만을 모아놨어. 그냥 어디서 봤던 것만 주구장창 모아놓은 영화가 이 눈동자지 않나. 네. 참고로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 중 하나로는 백룸도 있습니다. 백룸은 참고로 제 부모님 같이 봤는데 백룸 본인이 보다가 잤어요. 저도 보다 하품하다고 잘 뻔했습니다. 네, 백룸 영화 진짜 딱 제 마음이 가네요. 10점 준 사람들 백룸 보내버리고 싶다. 아무튼 이 백룸과 사막도도 제가 조만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 눈동자를 보고 있는데 눈동자에게 조금 미안했던 그런 영화였다.